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어젯밤 9시까지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5시간 숙고 끝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?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. 내란 특검팀은 어제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 입회, 진술을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등 불구속 상태에선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해석됩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,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이 배제된 국무위원들의 심의,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내란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내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이내 이번 직권남용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. 특검팀은 남아있는 핵심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SBS 한성입니다. 구속심사를 맡았던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과정에서 3가지를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. 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걸로 알려진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.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강 전 실장에게 같은 질문을 지나치게 반복해 변호사가 이를 제지한 걸 두고 강 전 실장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로 특검팀을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공격받으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나는 혼자 싸워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남 부장판사는 또 비화폰 삭제 지시 사실이 있는지,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도 물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20분 넘게 최후 진술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영장 범죄 사실 5개 모두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검팀은 또 강 전 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재판부는 장시간 고심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SBS 편광현입니다.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보안검색대를 빠져나옵니다.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?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?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?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타고 왔던 경호처 차량 대신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고 법원 출발 20여 분 만에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.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구속 때와 달리 전직 신분이라 이번엔 구치소 안에서 경호처의 별도 경호는 받지 않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이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늘은 다른 대기자가 없어서 혼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수의 착용은 선택이라 윤 전 대통령은 밤새 양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일과 시간 중에 신분 확인과 신체 검사를 한 뒤 수의로 갈아입고 수영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. 머그샷도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. 이후 독거실로 이동하는데 지난 1월과 같은 형태의 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독거실은 3.6평에서 7평 정도 규모로 방 안에 매트리스와 책상, 관물대, TV 등은 있지만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달리 에어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SBS 정혜진입니다.